해병대 역사상 그런 불명예는 없다. 장비와 시신, 부상자를 모두 데리고 걸어서 철수하겠다. 후퇴하는 겁니까?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미 해군 1사단은 전우의 시신을 수송차에 태우고 자신들은 걸어서 후퇴했습니다. 위대한 후퇴, 장진호 전투는 어떤 전투일까요? 장진호 전투가 있었던 곳은 이곳 개마고원입니다. 개마고원은 해발 1000m가 훌쩍 넘어가는 곳이고요.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속합니다. 원산에 상륙한 미군은 장진호를 두고 미 7사단과 해병 1사단으로 나뉘어서 동서로 진격해 갔습니다. 해병 1사단은 장진호의 서쪽으로, 해병 7연대와 5연대가 진격해 올라갔고요. 장진호의 오른쪽은 7사단의 32연대, 31연대, 57포병대대가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형을 보면 굉장히 좁은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진흥리하고 고토리 사이의 황초령은 굉장히 높은 지대이고요. 길이 굉장히 좁은, 한 곳은 절벽이고 한 곳은 낭떠러진 지형입니다. 그래서 대군이 한꺼번에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갈우리에서 나뉘어서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갔고, 미 해병 1사단이 저 장진호 끝까지, 유담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는 동안 중공군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그날 밤 중공군들이 대거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순식간에 이 장진호 주위를 다 둘러싸 버렸죠. 이렇게 미 1해병사단이 타격을 입었고, 서부전선에서도 운산전투와 같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메가더는 급히 11월 28일 날 도쿄에서 작전 회의를 수립하고 전략적인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메가더의 철수 명령에 따라서 알몬드 사령관은 모든 장비를 버리고 유효한 병력만 항공기로 철수시켜라 하는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가 해병 1사단을 이끌고 있던 스미스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 사단장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역사상 그런 불명예는 없다. 장비와 시신, 부상자를 모두 데리고 걸어서 철수하겠다. 해병 1사단장 스미스는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병사들을 수송기로 철수를 하게 되면 병사들이 모두 수송기에 탈 때까지 엄호를 해줘야 되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엄호를 해야 되는 군대는 결국 수송기에 타지 못하고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그들을 희생양 삼을 수 없다는 거죠. 단 한 명의 병사도 적진에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스미스 사단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스미스 사단장의 결정에 그 당시 종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후퇴하는 겁니까? 그러자 스미스 사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퇴로도 다 끊겼습니다. 어디로 가든 중공군들이 기다리고 있고 매복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방향으로 가든 후퇴가 아니라 중공군과 싸우면서 공격하는 것이라는 거죠. 스미스 사단장의 생각에 일리가 있죠. 이렇게 장진호에서 미 1해병사단과 유엔군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이 전 유엔군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기사가 났고요. 일본에서도 미 1해병사단이 포위되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만약 이들이 후퇴에 실패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들의 후퇴 경로는 올라갔던 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갈우리에서부터 흥남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100km가 넘습니다. 지형도 평탄한 길이 아니죠. 이들은 산길을 따라서 퇴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산길 곳곳에는 중공군들이 매복하고 있었죠. 중공군들은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면서 대대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중공군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중공군들의 공격 시작을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의 나팔 소리와 꽹과리 소리는 언제 중공군들에게 야습을 당할지 모르는 미군들에게는 자신들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을 겁니다. 한편 미 7사단의 병사들은 얼어붙은 장진호를 건너서 후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반대편 산 능선에서 중공군들이 기관총을 쏜다는 거였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언제 깨질지도 모르겠고 또 그 중공군들의 기관총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남쪽으로 후퇴해 가기 위해서는 중공군들의 매복을 뚫어야 됐었는데 중공군들의 매복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교차로가 있었습니다. 이 교차로는 다행히 미군이 점거하고 있었죠. 앞에서 스미스 사단장이 곳곳에 군대를 두고 보급 기지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교차로까지만 가면 이제 미군과 함께 중공군에 맞설 수 있고 좀 마음을 놓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공군들은 이 교차로를 점거하려고 했습니다. 교차로가 점거당해버리면 후퇴는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교차로인 덕동고개라고 보이시죠? 왼쪽 위에. 이 덕동고개를 지키라고 배치된 군대가 7연대 F중대였습니다. 이 F중대의 중대장은 바버 대위였는데 보시다시피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 대위로 오게 되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병사들은 이 젊은 대위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바버 대위 역시도 병사들이 자신의 지휘를 잘 따르게 하려면 병사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줘야 됐겠죠. 바버 대위는 7연대를 이끌면서 덕동고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간이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그곳에서 야영을 해야 됩니다. 원래 원칙은 야영을 할 때 참호를 파고 안전하게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죠. 그런데 땅이 어떤가요? 꽝꽝 얼어 있습니다. 해는 벌써 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땅을 파라고 하면 병사들이 좋아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바버 대위는 고민을 합니다. 병사들을 그냥 눈 위에서 재울까? 아니면 땅을 파고 안전하게 그들을 재울 것인가? 처음엔 병사들에게 굳이 참호를 만들지 말고 오늘은 그냥 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안 되겠거든요.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호를 파도록 명했습니다. 야전의 교범대로 원칙대로 참호를 파라고 했던 거죠. 병사들은 밤새 참호를 파야 됐습니다. 참호를 다 파고 나니 거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병사들은 참호 속에 들어가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할 때 그때 중공군들의 기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들은 참호를 팠기 때문에 그 기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참호를 파지 않았다면 7년대는 그냥 몰살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7년대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덕동고개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참호 덕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곳에 매복하고 이들을 공격했던 중공군들과 4일 동안 싸우는 동안 237명이던 중대는 8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공군들의 사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흘 동안 이 덕동고개를 지켜냈기 때문에 퇴로가 막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미 해군 1사단은 전우의 시신을 수송차에 태우고 자신들은 걸어서 후퇴했습니다. 이게 미 해병 1사단입니다. 전우를 단 한 명도 적진에 남겨두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특히 황초록고개는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험난한 길이었죠. 그런데 그 험난한 황초록고개에 수문교에 도착했더니 수문교가 폭파되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끊겨 있었던 거죠. 퇴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히 다리를 임시로 만들기 위해서 수송대에 부교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송대에서 부교를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낙하산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낙하산으로 그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고지대였으니까요. 게다가 고지대에 날씨가 어떤가요? 구름이 사람 키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죠. 그래서 낙하산에 이 부교를 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맑게 개었던 거죠. 드디어 수송기가 뜰 수 있었고 이 수송기에서 이렇게 부교를 내려주어서 이들은 임시다리로 이 수문교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퇴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추위였습니다. 그 추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시신이 얼어있는 모습입니다. 죽은 모습 그대로 얼어버리는 거죠. 눈 속에 단단한 얼음덩이를 꺼냈는데 중공군이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눈알이 움직이고 있어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산채로 얼어서 죽어가야 했던 겁니다. 또 다른 증언입니다. 얼어버린 시체를 옮기는 것은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죽은 곳에서 죽을 때 자세 그대로 얼어 있었다. 이렇듯 장진호는 그들이 처음 겪는 혹한의 전투였습니다.